먼저 윤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딱 저 약 1시간 반 넘은 국민의힘 1시간 반이 아니죠. 2시간 반 넘는 국민의힘 단톡방. 저는 이제 일부만 좀 소개를 했는데 꽤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 이제 전문이 다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다 봤는데 예. 저 단톡방의 인원은 108명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말을 한 분은 별로 없어요. 한 20명 정도? 한 마디라도 하신 분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안 봤을 리는 없고 뭐 의사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다 추경호 원내대표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물론 뭐 그분이 책임이 가장 크죠. 좀 명확하게 뭔가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지만 다른 의원들 그럼 한 50명 정도 당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원내대표가 뭐라고 안 하면 안 움직이는 거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예. 그거는 비난 못 피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요? 일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를 하더라도 예. 탄핵 해제 결의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와서 표결은 해야죠. 또 오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눈치 보고 있었다는 거지. 눈치 보고 있었다. 예. 좀 못 믿어온 사람들이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누군가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 정도? 한동훈 대표 계속 이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정도였고 추경 원내대표는 당사에서 모이자 여기서 모이자 막 우리가 그냥 소문만 들었던 게 실체로 드러났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가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좀 더 짙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이런 게 공개되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4명이서 단톡방에서 상당히 뭐 속내 있는 얘기도 하고 긴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사이가 나빠졌어. 그래서 에이 다 엿 먹어봐라. 이제 공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참 인간의 도의상 이게 맞는 것이냐 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이분들은 공인이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꾸 개인 간의 통화, 문자 이런 것이 공개되면서 이게 막 논란이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방을 전체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고 뭐 1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냐. 헌법이 무너지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하러 달려가야죠. 그건 무슨 애들입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이 이리 모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모여 하면 저리 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일단은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요. 일단 달려가야죠. 뭐 개헌군이 막아도 멱살을 잡고라도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뭐 민주당 그런 지지자들이 있어서 무섭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날 이미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었다. 헌법기관임을 포기했다 스스로. 사실 정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도 저도 있다고 보는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 본회의로 오셔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면 바로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조항을 사실 너무 45년 된 거여서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본 단톡방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일찌감치 이거는 선은 정해져 있어요. 본회의에 와야 되고 또 신성범 의원의 말이 좀 주목되는데 이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본회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했다라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제일 비판하고 싶은 건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뭐 한동훈 대표랑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뭐 워낙 감정이 많이 쌓인 건 알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 당연히 당 대표랑 논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전화해서 좀 오시라 뭐 해도 그냥 본인 원내대표실에 앉아가지고 본회의장도 오지 않고 당사로 갈까요? 뭐 본회의장 갈까요?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럼 우리는 뭘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딴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냥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대통령실하고 통화하면서 그쪽과 좀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추경호 대표가 공인의식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루님이 의견 주셨는데 우왕좌왕한 게 아닐 수도. 근데 다른 분이 또 댓글을 주셨고 저도 눈에 띈 게 이분 좀 예리하시네요. 뭐라고 했냐면 앞서 이제 댓글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쭉 전체 약 2시간 반의 카톡 내용 중에 아마 화면으로 앞서 보여드리는 거는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권영세 의원이 앞에 뭐 국회라도 해산하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 정도 있고 우리가 이름하는 나경원 의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윤상현 의원. 김기현, 윤상현 중진들이 나서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우재준 의원이랄지 뭐 여러분들 한지아. 김소희, 한지아 물론 대변인 하시고 그런 분도 있어서 이름은 좀 알지만 익히 정치권에 오래 계셔서 쉽게 말해서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서 수십 년간 먹고 산 분들이 여기서 입을 닫고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때. 저는 그건 상당히 이건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거의 부분이다. 뭐 초선 의원들만 많이 그렇죠. 얘기하고 오라 그러고 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그때 침묵하고 계시던 분이 비대위원장 지금 선임한다고 하니까 침묵을 깨고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추천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예.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비대위원장 얘기는 좀 내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네. 지금 비대위원장 추천이 아니 근데 제가 나오고. 봤을 때는 네. 중진 의원들 방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 거기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아, 이거 어떡하지 역시 저러까지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럴 수도 중진 의원 있겠네. 방도 공개가 되나요? 근데 거기서 누가 그런 것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중진 의원들이 이 부역이란 게 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넘어가 버리면 쭉 부역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중진 의원들이 입을 닫았는데 12월 14일 날 보세요. 이 중진 의원들 다 입을 모아서 뭐라 합니까? 무슨 불법 기업이냐? 통치행위다.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도 뭐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제가 추측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이 불법 기업에 대해서 나서서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14일로 이제 지나서 지금 그 중진 의원들을 보면 윤상현, 나경원, 뭐 김기현 뭐 이런 분들, 예. 뭐 권성동도 마찬가지죠. 다 이거는 무슨 내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통치행위에 가깝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넘어가면서 이 내란 사태의 탄핵을 반대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부역해버리기로 마음 먹으니까 그냥 멋있게 그냥 부역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비상계엄을 일단 윤 대통령이 상당히 보안을 강화시키고 했잖아요. 소수만 알고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사전에 알았을 것 같진 않고 그럼. 일단 그거는 합리적인 추정이 사전에 알았을 것 같진 않은데 딱 터지니까 이게 뭐지? 중진 의원들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유리하지? 그래도 여당인데 이거를 두둔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거나 자기들끼리 연락이 뭐 있지. 야 초선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거기서 뭐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이렇게 아니 하는 것 같아. 단톡방에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더 약간 뭐 하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중진 의원들이 국회 심지어 의회주의자라는 분들이 사실은 폭고령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안에 숨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비공개 의총 때 또 이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서 인민재판하는 거 그대로 지켜보고 중진이라면 자 우리 이러지 맙시다. 다 뜻과 생각은 다르지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거기서도 가만히 있다가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장 서로 하려고 아귀다팀하는 거 망하는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야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네. 됐는데 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라면 중진 의원들은 당을 위해서 뭘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당을 활용해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몇 번 했다는 것밖에 안 남아요. 월급쟁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5선이다. 20년 하는 건데 뭐 남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남는 걸.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중진 의원분들이라면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정치 인생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중요한 시기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직위를 거쳤다는 게 아니라 뭘 했다, 무슨 말을 했다, 뭘 해서 뭘 어떻게 바꿨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단톡방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누가 누구랑 소통을 했다. 108명 서로 이거 가지고는 다 안 나오잖아요. 108명이 묶여 있는 방 안에서의 대화록을 딱 보면 누가 말했냐가 나오고 무슨 말을 했냐가 나오고 그대로 나와서 빠질 수가 없어요. 안 봤으면 모를까. 예. 근데 이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톡방의 중요성이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중진들이 따로 자기들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상 시기에 그럼요. 뭐 하루 이틀, 2, 3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몇 시간 비상 시기에 자 본인들이 중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자. 자 본회의로 가서 이건 일단 해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의 주장이 그거예요. 비상계엄은 나도 반대다. 그런데 탄핵, 내란 이거는 모르겠다. 요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지금 단톡방 공개된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반대 안 적극적으로 했어요.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어요. 안 했지. 이건 중진들이 이게 이거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들을 그냥 몸무게만 무거워서 중진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중진이 아니라 중죄인이 됐는데 중죄인. 예. 근데 제가 수정 봐서는 갈수록 그런가요? 번쩍번쩍해.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보면은 한동훈 대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정광석과 같이 이 불법 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과 막아서 메시지를 냈어요. 또 꽤 민주당에서 놀랬어요. 잘 냈죠. 사실. 네, 잘 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즉시로 본회장을 50조라는 어떤 지도력을 대표로서 발휘하는데 여러 번 냈어. 거기에 저는 호응하기가 맞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중한 이 대한민국의 헌법 유린의 사건보단 본인들과 한동훈 대표의 당내의 어떤 갈등들이 먼저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니까 내가 왜 따라가야 돼? 우리 중진인데? 이런 게 저는 좀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낼 때도 앞장서서 반대해야 된다, 뭐 배신자 프레임을 외쳤던 사람 중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중진들이 비유하자면 좀 비약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비유하자면 뭐냐면 옆집이랑 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옆집에 살인마 강도가 들었어. 근데 뻔히 봤어. 그런데 옆집 나랑 사이 안 좋은데 잘하면 저 없어질 수 있겠는데 신고 안 하는 그냥 모른 차는 잔머리 굴려서 구경하려고 했던 거야. 이게 이제 인면수심이지. 네, 인면수심이죠. 이게 사실은 살인이 제가 비약적일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말은 그렇겠지만 살인죄보다 형벌이 더 센 게 내란죄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 잘 사실 중진이 국민의힘 중진은 중진 의원들 누구 있죠?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권성동, 주호영 의원도 사실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권영세 의원도 권영세 의원 거의 앞에 뭐 박대출 뭐 이런 분도 들어. 박대출 의원도 중진이죠. 벌써 박대출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당에서 입장 정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긴 했고. 근데 그 정도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대부분 이날 침묵하고 14일날 반대표 던지고 지금도 통치행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랑은 비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내 어깨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버렸다라고 좀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송골매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그 엄중한 시간에 그따위 생각이나 했다고 설마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댓글이 빨리 올라가서 다 못 버렸네요. 공감광님 나경원 한 말도 안 했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당이 되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논리의 계속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방금 전에 나온 속보 보면은 탄핵 남발한 것에 대해서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사람,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처벌하자는 법안을 내자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죠. 예, 그거 지금 이제 원내대변인 논평으로도 나왔는데 탄핵안이 헌재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 그렇게 되면
일단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첫째는 인사에 관한 거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표만 알지 어떻게 처벌하는 건지 전혀 이 수단이 없어요. 일단 첫째. 예.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럴 정도냐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해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잖아요. 똑같은 지금. 논리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좀 어느 정도 선 이 상식의 틀 안에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도 오다가 그 기사 보고 제정신인가? 아니,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 극우 유튜버들이 힘인데 하는 제가 국민의 주장이지 힘인데 예. 아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나 뭐 태극기 집회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거를 공당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상식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화당이나 기독자유당 이런 데서 잘하면 의원 한 명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회의원이 108명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이 주류에서 나오는 주장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믿기 힘들다.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음. 국민의힘 대다수의 의원들이 그냥 찬성표 던지는 사람들을 쫓아내자, 배신자다, 부역자다, 쥐새끼다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것을 대변해서 저렇게 얘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런 식의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 본인이 원내대표도 먹었고 비대위원장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거 잘 그러한 버티면 당권 쥐고 다음 공천도 우리끼리 해먹으면 되고 그렇지. 그러면 예를 뭐 대구 경북이나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린 주구장창 해먹을 수 있다. 봐봐요. 이게 대단히 위험스러운 비대위원장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일단은 그냥 정치력을 갖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면은 되게 이거 이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을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탄핵 심판 이런 것도 뭐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준비하고 대선 조기 대선 있잖아요. 그럼 그 조기 대선 관리를 하잖아. 그럼 완전히 본인이 보수 우파 여권의 핵심 축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킹메이커도 하고 아유, 킹이 될 수도 그럼요. 있고 킹은 아니죠. 킹은 아니고.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진의 역할을 망각한 국민의힘 중진들 또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엿봤습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